요즘 노인복지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인생노트 쓰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생노트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우리 노학래 은빛기획 대표를 모시고 내 삶의 마무리에 관련된 중요한 실천으로서 내 삶을 정리해보는 것의 의미와 또 앞으로의 그 효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렇게 잠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과거에 의장님이 국회에서 4선 5선 국회의원 하실 때 하여튼 한때 의장님을 모시고 일하기도 했던 그런 당의 국회 전문위원으로 모시고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의장님을 이렇게 곁에서 뵙게 되니까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노트가 새로 개정판이 나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네 번째 모르겠습니다. 개정판입니다. 그 은빛기획에서 이 개정판을 처음 인생노트를 발간을 해서 많이 보급이 됐는데 또 그동안에 또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의 대표이사로 활동을 하다가 임기를 마치고 지금 다시 인생노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인생노트라는 게 어떤 책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3년 동안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사장으로 초대 사장으로 재임하다가 다시 과거에 하던 일 은빛기획이라는 협동조합을 이끄는 자리로 돌아왔는데 은빛기획의 가장 큰 사업이 이제 한 7년 전에 발행했습니다. 인생노트를 발행한 게 이었고 이 인생노트 이번 네 번째 개정판을 이번에 지난달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인생노트는 그동안에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전 박원순 시장께서 엄청 이걸 좋게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서울시에서만 이 인생노트를 2만 부를 그때 보급을 하셨어요. 서울시의 노인 어르신들한테 인생노트 쓰기 프로그램을 그때 이제 대한노인회 등하고 협력해가지고 서울시의 여러 노인복지관에서 이게 보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은빛기획으로서는 제일 큰 수익도 됐고요.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사업이었고 이번 네 번째 개정판을 다시 만들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주 필명을 날리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이 은빛기획의 인생노트 자기 홍보대사라고 자기를 소개해도 되겠다고 이 책에 유시민 작가의 글도 경례사도 있습니다. 한 10년 전인데요. 제가 일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의장님 더 많이 가셨겠습니다만 가서 일본의 여러 군데를 돌아보다가 일본 고령화 사회의 일본에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가 이런 것들 제가 그때 이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제가 그때 본 게 엔딩 노트라는 노트가 일본에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거를 보게 되었어요. 노인복지관 자치단체에 가면 노인복지관마다 자치단체마다 그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보급하는 약식 이 엔딩 노트를 한 20-30페이지짜리 만들어서 거의 무료로 보급하고 있고요. 서점에 가면 1,000엔에서 한 1,500엔 우리 돈으로 치면 10,000원에서 한 17,000원 정도 되는 정도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수십 종의 엔딩 노트가 서점마다 한 서가 한 코너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엔딩 노트가 있어서 일본에 가면 진짜 우리로 치면 수백 종, 수천 종의 엔딩 노트가 일본 전역에서 보급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파는 거냐면 60 넘으신 일본의 고령화 사회 우리보다 앞서가니까 이분들이 자기 생활 조건, 자산이 어디에 있고, 예를 들면 어디 은행에 돈이 얼마가 있고, 부터 시작해서 자기 생애를 정리하는 생애사 쓰기,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유언장 쓰기, 우리로 치면 연명의료의향서 같은 그런 자기 노후 의료와 관련된 하여튼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기록 이런 것들을 이 노트 일본의 엔딩꾸 노트에 적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한 50종 되는 엔딩 노트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도 이런 내용들을 어르신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엔딩 노트를 만들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에 대해서 몇몇 자치단체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과 노인회 등에서 이걸 보급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러저렇게 제기된 문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자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번에 4차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인생노트를 발행하고 보급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 부딪혔던 장벽 이런 게 어떤 거가 있을까요? 문화운동도 고민하는 것일 텐데 일본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일본 신도의 영향이 일단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은 또 그 오랫동안 자연 조건 속의 그 지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친숙한 문화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뭐 조선왕조 시록이라든가 대단한 기록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시민들 삶 속에는 기록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발달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 기록 문화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런 죽음에 대해서 쓰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심이 우리보다 거의 훨씬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저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삶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고 죽음은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 인식이 있어가지고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엔딩 노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급하고 이게 소식을 전하는데 상당히 경계해야 될 거고요. 이걸 특히 노인복지관 가서 모여주신 70대, 80대 어르신들한테 이 인생 노트, 엔딩 노트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심스러웠고요. 그래서 인생 노트라고 제목을 인생 노트라고 잡은 것도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았고요. 뭐 내용 구성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본의 엔딩 노트와 조금 이렇게 핀트나 이런 것들 좀 달리하는 그런 기록물을 쓰도록 이렇게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해보자. 네. 그게 인생 노트니까 저 어감도 좋고 받아들이기도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인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그럴 때 제일 첫 번째 반응이 아유 나야 먹고 살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뭐 쓸 게 있겠어. 그런 반응이 1차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깨주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이룬 게 없는데 뭐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 한편에다가요. 또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내 인생을 내가 진짜 그 구비구비를 사연을 얘기하자고 치면 하룻밤 내내 해도 모자란다 하는 이야기들은 또 다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아주 급변하는 사회, 예를 들면 뭐 우리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만 생각해 보면 뭐 전쟁부터 시작해서요. 가까이는 전쟁부터 시작해서 뭐 과거에 그 가난한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 또 뭐 여러 가지 자식들 뭐 4, 5씩 낳아가지고 가르치고 정말 먹이고 키우고 했던 그런 사연들. 그리고 개개인들에게는 또 삶의 굴곡과 뭐 좌절과 또 이제 이런 극복해온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거는 풍부합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후진국에서 지금 최첨단 선진국까지 정보화 사회까지 이렇게 도약해온 사회이기 때문에 지난 5, 60년 동안 도약한 사회니까 그걸 사회적으로 들어가고 그 사회를 살아낸 개개인들에게도 정말 어마어마한 사연들과 삶의 어쨌든 자부심 넘치는 그런 대목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것, 기록해 보는 것, 이건 난 진짜 그런 과거를 되돌아보는 건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노트를 기록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가장 큰 일반적인 경험은 해보니까 야 내가 정말 삶 대단하게 살았구나 이런 어쨌든 삶의 작은 자부심을 챙기는 그런 어쨌든 계기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인생 노트 기록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어쨌든 만든 사람으로서 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노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우리 웰다잉 문화라는 게 결국 내 삶의 마무리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게
결정하고 실천하자.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핵심적인 가치인데요. 그 전제가 내 삶의 의미를 내 스스로가 발견하고 평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인생 노트는 바로 그런 점에 대해서 내 삶이 무의미한 거, 보잘것없는 거, 내세울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삶이고 얼마나 당당하고 소중하고 자랑스러운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 70, 80 되신 어르신들한테 의뢰를 받게 되면 참 제가 어쨌든 그보다 훨씬 연배가 밑이니까 이분들은 무엇을 걱정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 죽음에 관한 책이라든가 뭐 우리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소개하는 여러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짜 밑줄 그어가면서 꼼꼼히 보았거든요. 죽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노년의 삶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이제 뭐 책으로 막 공부도 해보고 그랬는데 진짜 틀림없는 것은 좋은 죽음, 다행은 좋은 삶, 웰빙의 연장이다. 이런 이야기는 철학자들 이런 분들도 하시던 이야기더라고요. 웰다잉은 웰빙으로부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웰빙, 잘 사는, 특히 노년의 삶을 잘 사는 게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노년 생활의 가장 첫째 요건은 경제적 조건을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쨌든 사회복지라든가 노년복지 이런 것들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연금부터 시작해서 일단 일자리에서 물러선 뒤에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중요한 건 틀림없는데 저는 진짜 지금 88세 되신 저희 어머님한테 맨날 하는 얘기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설사 소득이 없더라도요 노년의 삶 소득이 없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밥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찾아다닐 수가 있고요. 무료급식도 많고 요즘 뭐 선거하니까 뭐 경로당 일주일 내내 무료급식 하겠다. 점심 내내 주겠다. 점심 하루에 한 끼 점심 한 끼를 제대로 먹으면 사실상 먹고 사는 문제를 먹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참 찾아보면 그런 사회적 보호가 없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경제적 조건을 잘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삶에 대한 자존감과 자긍심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인복지관 가서 어르신들한테 정말 그동안 이러저런 고생하면서 살아온 거 참 잘 사셨고 앞으로 남은 삶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데 남은 삶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 얼마든지 떳떳하게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고 사회적인 이러저런 보호를 활용하면서 좀 자존감 있게 살아낼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나온 삶에 대한 자기 긍지를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인생 노트를 쓰는 것도 그러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생애사 쓰기를 하면서도 정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기 자존감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한 과정이 될 것 같다. 내가 그걸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네, 올해로 우리 사회가 국제기준이 정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바야흐로 1000만 노인 시대에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 1000만 노인들이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대해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결정하고 실천한다. 이런 게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아무 의미 없고 존재감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내 사는 것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건덕지도 없다.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런 점에서 자존감의 확인, 회복이야말로 당당한 장수시대, 노인시대를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돌봐주는 것, 뭐 노인연금을 준다든가 틀니를 해준다든가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노인 스스로가 우리 사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주역으로서
당당함을 갖게 하는데 좀 소홀히 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점에서 인생노트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높이 평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진짜 자치단체 같은데 맡고 계신 분들이 이런 거 고민 좀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 저희 집 식구하고 88세 되신 저희 아버님은 25년 전에 소천하셨고 88세 되신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이 시집 오기 전에 우리 어머님은 아주 충남 서천에 아주 산골에서 사시다가 하여튼 보니까 당연히 학교도 못 다니셨죠. 제가 아버님하고 결혼하면서 그 산골을 떠나셨는데, 어머님이 그 사셨던 산골을 제가 모시고 일부러 그 집 두 마을에서 어머님이 19 시집 오기 전까지 친척이나 이런 거가 없는데 예, 지금 떠나신 곳인데 그 옛날에 살았던 그 산골 집 두 군데를 하루 동안 찾아보았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충남 서천군 그 판교면 석천리 저 산골짜기에서 했던 것, 거기를 저 우물이 말이야 옛날에 서천군에서 제일 물이 잘 나오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말라버리고 있네, 이런 것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옆집에 살던 복순이는 이런 데서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리를 절었는데 지금 어디서 살아있는지 진짜 연락만 해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 어린 시절에 진짜 10살 이전에 4살, 5살, 6살 나이가 드실수록 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가까운 기억은 지워지는데 옛날 기억은 더 살아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갔다 오시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저도 이제 자식으로서 아주 뿌듯했는데, 진짜 우리 그 자치단체 같은 데에서 5월 가정의 달쯤에 버스에 진짜 대절시켜가지고 1박 2일로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거기 진짜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한 마을 한나절씩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투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자치단체에서 해보면 어떨까. 네. 어쨌든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의 자기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오늘의 삶을 긍정하게 돼요. 네. 그 산골에서 내가 자랐는데, 야, 그 사이에 대학을 다니는 자식 넷을 내가 키워가지고 내 자식이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본인에게 자부심의 동기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거 지나온 삶, 이런 것들을 좀 갈무리하고 돌아볼 수 있고 그걸 정리해보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잘 돕는 게 우리 행정기관의 좋은 노년 프로그램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 사회가 특히 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이 노인들을 복지와 돌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자존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 많은 그런 그 뒷받침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 웰다잉 문화가 바로 그런 데서 역할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삶을 정리하는 중요한 재료로서 이제 도구로서 인생노트를 지금 보급하고 계시는데, 그와 비슷한 성격, 한 사람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이제 이를테면 조문보 같은 사업도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시작하셨죠.